안녕하십니까. 유재복의 힘층 주제 유재복입니다. 지난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대상은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모든 정보 전달 주제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악용한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서 강력한 배상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유튜브 채널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고의성과 악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보다 실질적 배상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뭔지 아시죠? 주로 영미법계, 국가에서 활용되고 최근 한국에서도 일부 법률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가해자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행위를 통해 피해를 입힐 경우 가해자의 행위를 징벌하고 악의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실제 손해의 3 내지 5배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김도영, 조성현, 메이플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정 목사 재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왔고, 그로 인해 거짓된 여론 재판으로 정 목사는 1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정 목사, 그야말로 허위 언론 보도에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징벌적 손해배상의 패자로서 꼭 빠지지 말아야 할 사람이 바로 정명석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도영, 조성현, 메이플이 방송에서 직접 허위로 언급한 내용이 무엇이고 이 허위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언론에 퍼졌는지를 반드시 재조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사들은 진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세 사람이 방송에서 했던 그 거짓과 허위의 말만 가지고 지금도 거짓 기사를 보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방송에서 어떤 말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언론사들이 이를 퍼다 날았을까요? 그동안 김도영, 조성현, 메이플을 통해 만들어진 가짜 뉴스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끼쳐왔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뉴스의 시작은 김도영 교수의 제보였습니다. 김도영 교수는 1999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 JBS에 대해 거짓 제보를 했는데요. 정 목사가 11조와 관련하여 열의 하나라는 말을 했을 뿐인데 방송에서는 악의적으로 딸깍 소리를 삽입하고 자막을 여자 하나로 표기해 정 목사를 여자에 미치는 사람인 것 마냥 보도했습니다. 이거 듣고 또 열이 하나 또 전도해야겠어요? 들으셨나요? 여자 하나라는 부분에서 잡음이 섞여 흐릿하게 들립니다. 더 집중해서 음성만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듣고 또 열이 하나 또 전도해야겠어요? 이거 듣고 또 열이 하나 또 전도해야겠어요? 이거 듣고 또 열이 하나 또 전도해야겠어요? 방송된 영상이 아닌 실제 설교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에 하나씩을 제물을 드리는 그런 옛시대의 제물이 아니고 지금은 열에 하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을 든다면 너희들 창고가 차고 넘칠 거예요. 물질도 그리고 삶도 이상도 차고 넘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보신 바와 같이 실제 설교의 앞부분 내용은 열의 하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전도하라는 내용이네요. 추후에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SBS는 참 JMS 측에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정 기사가 제대로 보도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은 그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이에도 김도영은 정 목사에게 성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언론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자, 이호진 기자 어떤 것이 있죠? 가짜뉴스 그 두 번째는 정명석 목사가 1만 명을 성폭행했다는 것입니다. 김도영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정 목사는 1만 명을 성폭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여러 언론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등 대한민국 메이저 언론사들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그 어떤 언론사도 사실을 확인해보지 않은 채 그저 김대용 교수의 말만 받아 적었다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김대용 교수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정 목사가 1만 명을 성폭행했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이 인터뷰를 받아 적은 기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김대용 교수가 말한 성폭행당한 1만 명 중 단 한 명이라도 직접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 1만 명 중 단 한 명도 DNA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조성현 PD가 만든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 나온 황양 사건입니다. 세간에는 황양을 정 목사에게 데려가고자 납치한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건은 이미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정 목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 1에서는 정반대로 납치하여 성폭행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조작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도 이 영상이 버젓이 상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 가짜 뉴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넷플릭스 측은 사실과 다른 건 팩트 체크하고 영상을 삭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대표적인 대목입니다. 또한 정 목사가 홍콩에 머물던 때 모기장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사건도 방송으로 언급된 바 있는데 이는 당시 자리에 있던 외국 JMS 회원 증언으로 해당 장면은 정 목사에게 기도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또한 성피해를 당한 것처럼 거짓으로 방송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2003년 여름 정명성 목사님이 계신 홍콩에 한 명의 일본 회원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 회원은 목사님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저는 통역해주기 위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선 새벽 예배 후 회원들 면담을 해주셨습니다. 그날은 특히 너무나 더웠고 면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타지에서 와서 아침부터 오랜 시간 땀 흘리며 기다리고 있으니 목사님께선 측은하게 생각하셔서 밖에 있는 튜브 수영장에 가서 시원한 바람이라도 쐬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튜브 수영장에서 서늘한 바람을 쐬게 되었습니다. 튜브 수영장은 2명이 들어가면 가득 찰 정도로 작았고 우리는 한동안 시원한 바람을 쐬고 나왔습니다. 목사님도 긴 면담이 끝난 뒤에 수영복으로 갈아입으시고 한동안 그 튜브 수영장에서 헤엄치다 나오셨습니다. 그 후 우리를 면담해 주시기 위해서 시원한 장소로 자리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곳은 당시 목사님이 계셨던 집 뒷마당의 맞은편 장소이고 나무가 많이 있었던 곳이어서 시원했지만 모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모기를 피하기 위해 모기장을 쳐놓았는데 모기장을 친 장소가 꽤 시원해서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때때로 글도 쓰시거나 일을 해오셨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앉아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목사님의 뒤편 너머에서 남자들 몇 명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근방의 사람들인가? 그 장소는 근처의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개방된 곳이기도 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였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들은 근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손에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있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되돌아 그들을 보시고 순간 안색이 바뀌셨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왔다. 그들은 갑자기 큰 목소리로 목사님께 욕을 퍼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들 중 앞장선 사람은 위아래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말하는 야쿠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목사님께 심한 욕설을 해대며 비디오 카메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들은 목사님이 그곳에서 몇 번이나 성적인 문제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목사님은 그런 일은 일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장소 자체는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개방된 장소이며 절대로 그럴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나는 그 장소에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이플이 피해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녹취 파일인데요. 이 중 일부는 성폭력 육성 파일로 명명되면서 JTBC 뉴스룸을 통해서도 방송된 바 있습니다. 이후 이 영상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첫 장면부터 등장하면서 전 세계를
경악해 했는데요. 하지만 이 두 녹취 파일은 같은 음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JTBC 뉴스룸에서 방송된 육성 파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라는 정 목사의 음성 뒤에 네 라고 하는 남성의 음성이 들립니다. 메이플은 이 파일이 성피의 당시를 녹음한 파일이라고 주장하나 정 목사 외에 또 다른 남성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넷플릭스에서는 JTBC의 음성과 달리 네 하는 남성의 음성이 삭제되었고 음성의 앞뒤로 신음소리가 추가된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끝에서 남자가 네 하고 대답하는 것이 들립니다. 또 다른 남성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나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에서는 JTBC의 음성과 달리 네 하는 남성의 음성이 삭제되었고 음성의 앞뒤로 신음 소리가 추가된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개 중 하나의 녹취는 원본이 아닌 편집된 상태로 방송에 나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는 신이다에서 공개된 녹취 중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나 여기 또 만져봐 좀 커졌나? 라는 정 목사의 음성이었는데요. 이를 본 시청자들은 당연히 성피해 현장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은 MBC PD수첩에서도 방송되면서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그런데 이후 해당 녹취 파일을 분석한 결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약수터도 잎사귀 한 장 없다. 이 꼬렸나를 방송 자막에서는 나 여기 또 만져봐 좀 커졌나? 로 조작하여 표기했던 것입니다. 나는 신이다에서 나왔던 정명석 목사의 음성 자막. 그러나 자막을 무시하고 다시 한번 음성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해당 녹취 파일이 57분에서 97분으로 조작된 사실이 한국, 대만, 미국에서 모두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녹취 파일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음을 뭉개거나 특정 단어를 인위적으로 제거 및 추가하였고 방송 자막조차 마치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처럼 표기하여 시청자들이 사실인 것처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조작한 거였네요. 또한 재판에서 해당 녹취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밝혀졌는데도 가짜뉴스를 통해 여론을 선동한 김도영, 조성현, 메이플은 조작과 거짓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도 하지 않고 정정하지도 않은 채 조작 편집된 허위 사실만을 가지고 호소하려고 각종 방송과 유튜브 등에 출연하고 있으니 이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처사 아닙니까? 김도영, 조성현, 메이플은 조작 편집된 허위 사실만 말하려 각종 방송에 출연하지 말고 진실을 반드시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청환 감독이 저에게 와서 넷플 1 나는 신이다가 조작되었다고 양심 고백했듯이 세 사람도 양심 고백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정 목사 사건을 취재하면서 직접 법정과 기독교 복음 선교회 수련회 가서 취재도 해왔고 실제 많은 교인들을 상대로 인터뷰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보도 받으면서 지금까지 진실을 끊임없이 확인했고 해왔습니다. 그 결과 방송 보도와는 전혀 다른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정 목사가 언론에 의해 마녀 사냥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이 밝혀진 상황에서 단 한 줄의 정정기사가 보도되지 않은 상황들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그동안 진실을 내쳐온 기자로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지난 9월 9일날 용산 대통령 실 앞에서 직접 대통령께 호소드렸듯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대통령께 호소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짓 언론 보도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실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자로서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